65장 조조 위왕이 되다. 공명은 말을 잘하는 신하 이적을 유비의 앞으로 불러들였어요. 유비는 이적에게 편지와 각종 보물을 건네어주며 말했어요. 부디 그대의 말솜씨로 송건을 설득하고 오시오. 그리고 강동으로 가기 전 형주에 있는 관우에게 이 일을 자세히 알리도록 하시오. 이적은 그 길로 말을 달려 송건이 있는 말릉성으로 향했어요. 송건을 만난 이적이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 우리는 강하, 장사, 계양의 세 마을을 강동에 돌려주려 했지만 마침 제갈공명이 지방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새 마을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더불어 형주의 남군과 영릉도도 돌려드리고 싶지만 조조가 한중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관우 장군이 형주에서 옮겨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건은 형주 땅을 돌려준다는 말에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의심스러운 눈빛을 떨치지 못하고 이적에게 물었어요. 부탁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오? 이적이 답했어요. 조조가 한중 땅을 빼앗기 위해 군사를 모두 불러들여 합비 땅에 남아있는 군사가 몇 안 됩니다. 그러니 장군께서 합비를 공격해 주십시오.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한중을 빼앗고 관우를 불러 지키도록 한 뒤 형주 땅을 장군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한중을 얻고 장군께서는 합비는 물론 형주까지 되찾게 되니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송건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우리는 합비를 공격할 것이니 대신 너희들은 한중을 빼앗는 즉시 형주 땅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적은 곧장 유비가 있는 총나라로 돌아갔고 송건은 즉시 군사를 일으켜 합비 땅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강동의 군대가 양자강을 건너 합비 땅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이르렀을 때예요. 송건은 첩자를 불러 조조 군대의 상황을 알아보고 오라 명령했어요. 얼마 후 첩자가 돌아와 보고했어요. 조조는 부하장수 주광에게 합비성 옆에 있는 환성을 지키게 하고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창고를 쌓아 합비성의 식량을 대주고 있습니다. 합비성을 공격하기 전에 환성부터 빼앗아 적의 식량 공급을 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첩자의 보고에 송건은 미소를 지으며 환성으로 쳐들어갔어요. 송건은 손쉽게 환성을 빼앗았고 강동 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올랐어요. 송건은 기뻐하며 장수와 군사들에게 상을 주고 잔치를 벌였어요. 환성이 빼앗겼다는 소식은 조조에게도 전해졌어요. 쥐새끼 같은 놈들,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환성을 빼앗다니 이 모든 것은 공명이 꾀를 내어 군사들을 남쪽으로 돌려 서천의 공격을 막으려는 것이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합비로 향하는 대신 합비에 있는 장료에게 편지를 보내 장료와 이전은 군사를 물리치고 악지는 합비성을 지키라 명령했어요. 장료는 조조가 보낸 편지를 읽고는
이정과 악진을 불러 말했어요. 지금 송건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소.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니 힘만으로 그들을 이길 순 없소. 우리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 적의 전방과 후방을 공격할 것이오. 이전 장군은 북쪽 소요진에 숨어 있다. 적이 오거든 소사교를 끊어버리시오. 우리는 그 뒤를 쫓아 적을 무찌르겠소. 환성을 손쉽게 얻은 송건은 군사를 몰고 합비성을 향해 달려갔어요. 송건의 군사가 소요진에 다다랐을 때예요. 양쪽 방향에서 요란한 함성 소리와 함께 장료와 이전의 군사들이 몰려들었어요. 당황한 송건은 갑자기 들이닥친 수천 명의 조조 군사를 보자 당황하여 갈팡질팡했어요. 이때 송건의 장수 하나가 소리쳤어요. 어서 소사교를 건너 도망치십시오. 하나 장수의 말대로 송건은 소사교를 향해 말을 달렸어요. 하지만 소사교는 조조의 군사들에 의해 이미 끊어진 뒤였어요. 송건은 말고삐를 힘껏 잡아당기고는 단숨에 허공으로 날아올랐어요. 송건은 마치 예전의 유비가 정노말을 타고 단계강을 뛰어넘듯 끊어진 소사교를 뛰어 단숨에 건넜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송건은 유수의 강 언덕에 진영을 치고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어요. 송건이 도망치자 장료는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달라 요청했어요. 조조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물었어요. 지금 우리가 서천으로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는가? 이때 조조의 책략가 사마이가 나섰어요. 물론입니다. 유비가 서천을 빼앗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안정되기 전에 쳐들어가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마이의 말에 조조가 못마땅한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자 유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 몸부터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비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는데 송건을 쫓아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조조는 그제야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하우영과 장압에게 군사 5만을 주어 한중을 지키게 하고는 나머지 군사들을 몰아 송건이 있는 유수로 향했어요. 며칠 후 합비에 도착한 조조의 대군이 유수 근처에 모습을 드러내자 송건이 부하들을 불러 모아 물었어요. 조조의 군사들은 먼 길을 달려온지라 몹시 지쳐 있을 것이다. 누가 먼저 나가 싸워 조조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느냐. 송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능통이 나섰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군사 3천만 주십시오. 능통의 말에 감령이 고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대체 어디에 쓰려고 군사 3천이 필요합니까? 저에게 군사 100명만 주십시오. 길을 꺾어버리고 오겠습니다. 감령의 말에 능통이 눈을 부라리며 감령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송건이 말렸어요. 조조의 군대를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 송건은 능통에게 군사 3천을 주어 곧바로 공격하라 명령했어요. 능통은 의기양양하게 군사를 이끌고 뛰쳐나갔지만 조조의 진영에 다다르기도 전에
조조의 부하장수 장료의 기습 공격으로 많은 군사를 잃고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부랴부랴 도망쳐온 능통을 본 감령이 송건에게 말했어요. 저에게 군사 100명만 주십시오. 오늘 밤 조조의 진영을 기습 공격하겠습니다. 군사 1명, 말 한 필도 죽이지 않고 돌아오겠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자신만만한 감령의 말에 송건은 말을 잘 타는 군사 100명을 불러 고기와 술을 먹였어요. 감령이 말했어요. 너희들은 오늘 밤 나와 함께 조조의 진영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마시고 배불리 먹어라. 고기와 술을 마음껏 먹은 군사들은 100명의 군사만으로 조조의 진영을 공격한다는 감령의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감령은 군사들을 향해 칼을 빼들고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장수인 나도 목숨 바쳐 싸우려 하거늘 너희들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감령의 호통에 군사들 모두 한뜻으로 입을 모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날 밤 하얀 깃털을 하나씩 투구에 꽂은 감령의 군사 100명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조조의 진영으로 쳐들어갔어요. 곤히 잠들어 있던 조조의 군사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적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찔러 죽이기 시작했어요. 한밤중 느닷없는 공격에 잠에서 깬 조조는 자신의 막사 주변에 수레를 두르게 하고는 막사 안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감령의 군사들은 투구에 꽂힌 하얀 깃털을 날리며 조조의 진영 곳곳에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적들을 베어냈어요. 그러고는 일제히 빠져나와 유수로 돌아왔어요. 감령은 자신이 말한 대로 군사 1명, 말 한 필 잃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자 송건은 크게 기뻐하며 감령을 칭찬했어요. 그대의 용기가 늙은 여우 조조를 혼내줬구나. 송건은 감령과 군사 100명에게 상을 내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조조에게 장료가 있다면 나에게는 감령이 있으니 한번 싸워볼 만하구나. 다음 날 아침 아수라장이 된 자신의 진영을 본 조조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린 송건 나부랭이가 재주를 부리는구나. 내 이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다. 조조는 장류, 이전, 서왕, 방덕에게 각각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게 하고 5갈래로 나뉘어 총 공격을 명령했어요. 송건은 서성과 동습을 보내 적의 진입을 막도록 했어요. 그러고는 주태와 진무를 거느리고 달려가는데 병사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 보고했어요. 동습 장군은 이미 죽었으며 서성은 적의 포위망에 걸려들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송건이 군사를 휘몰아 서성에게 달려가니 장료와 서왕의 군사들이 양쪽 길에서 쏟아져 나와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송건을 포위했어요. 이때 높은 언덕에서 이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던 조조가 허저에게 명령했어요. 송건 나부랭이가 걸려들었구나. 네가 가서 송건을 잡아오너라.
조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허전은 미끄러지듯 언덕을 내려가 강동의 군사들을 풀베듯 베어 넘기며 송건에게 다가갔어요. 이를 본 주태가 송건 앞으로 급히 달려와 외쳤어요. 위험합니다. 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주태가 긴 창을 바람개비 돌리듯 휘두르며 달려나갔어요. 적의 포위망을 겨우 뚫고 뛰쳐나온 주태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디로 갔는지 송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주태는 급히 말을 돌려 다시 적군을 뚫고 들어가 송건을 찾아냈어요. 화살이 비오듯 하니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구나. 송건 장군께서 앞장서십시오. 제가 뒤따르며 화살을 맞겠습니다. 주태는 송건의 뒤에 바짝 붙어 송건을 보호하며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모두 막아냈어요. 가까스로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난 송건과 주태는 재빠르게 말을 달려 강가에 도착했어요. 이때 여몽의 수군이 쏜살같이 달려와 송건과 주태를 배에 태웠어요. 배에 오른 송건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는 주태의 도움을 받아 겨우 빠져나왔지만 서성이 아직 저곳에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송건의 말에 주태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마친 주태는 배에서 뛰어내리고는 말을 달려 다시 싸움터로 뛰어들었어요. 잠시 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주태가 서성을 구해 강가로 달려왔어요. 여몽이 주태와 서성을 부축해 배에 오르니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강변을 따라 달리며 송건이 탄 배를 향해 화살을 마구 쏘아댔어요. 바로 이때 형주 쪽에서 수백 척의 배가 새까맣게 내려오니 바로 송건의 부하장수 육손이었어요. 송건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야 구원병이 도착했구나. 산만의 구원병을 거느리고 유수에 도착한 육손이 조조의 군사들을 향해 화살을 퍼부어대니 조조는 허겁지겁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육손은 도망치는 조조군을 끝까지 쫓아가 말 수천 피를 빼앗아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송건은 눈물을 흘리며 피투성이가 된 주태에게 다가갔어요. 송건이 떨리는 두 손으로 주태의 옷을 벗기니 주태의 몸은 창과 칼에 찢긴 상처로 뒤덮여 있었어요. 송건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대는 온몸에 창이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나를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었소. 나는 이제부터 그대를 진영제로 생각할 것이니 부디 내 곁에 오래 머물며 모든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오. 그렇게 송건과 조조는 각각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수강을 경계로 팽팽히 맞섰지만 그 둘의 싸움은 어느 쪽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조조와 송건 모두 비슷한 실력을 갖춘 부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자
조조와 송건 모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쯤에서 싸움을 멈추자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계책이 필요합니다. 조조와 송건의 진영에서 각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송건이 먼저 싸움을 멈추자 조조에게 제의했어요. 조조 또한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니 두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고 서로 발길을 돌렸어요. 둘의 싸움이 허무하게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유비였어요. 공명 선생은 참으로 천재로구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 땅을 지켰을 뿐 아니라 조조와 송건의 힘이 약해졌으니 당분간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다. 유비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허창으로 돌아오자 신하들은 저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만세를 부르며 조조를 환영했어요. 조조 장군 만세! 조조 장군께서 전하를 돌아다니며 백성을 위해 힘써 주신다. 조조 장군 만세! 조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반기는 신하들을 바라보았어요. 신하들은 조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조조에게 알랑거리기 시작했어요. 조조 장군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 땅을 위나라라고 부르니 앞으로 조조 장군을 위왕이라고 부르자. 간사한 조조의 신하들은 조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조조를 떠받드는 말만 골라 했어요. 그러자 최염이라는 신하가 나서며 간사한 신하들을 향해 매섭게 꾸짖었어요. 조조 장군을 위하는 척 아첨하는 말들은 당장 멈추시오. 조조 장군을 위왕으로 모시는 것은 조조 장군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이오. 최염의 충성 어린 말에 간신배들은 발끈했어요. 순욱과 순유가 어찌 죽었는지 몰라 그리 말하시오. 오래 살고 싶으면 잠자코 있으시오. 최염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때 최염과 사이가 좋지 않은 신하 하나가 조조에게 최염의 말을 그대로 일러 바쳤어요. 조조가 얼굴을 붉히며 발끈했어요. 뭐라, 최염이라는 놈이 내가 위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여봐라, 당장 최염의 목을 베어라. 최염은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황제 폐하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어요. 나 하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황제 폐하가 걱정이로구나. 그렇게 최염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최염이 죽자 간신배들은 조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황제에게 몰려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황제 폐하, 조조 장군이 세운 공은 왕의 자리를 주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조조 장군을 위왕으로 삼으셔 앞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신배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황제는 하는 수 없이 조조를 위왕으로 임명했어요. 황제의 신하가 임명장을 가지고 조조에게 갔지만
조조는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으며 위왕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으니 물러가게. 황제의 신하가 돌아가자 간신배들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황제 폐하께서 내려준 왕의 자리를 조조 장군께서 거절하셨대. 조조 장군이야말로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네. 조조가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계책임을 황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황제는 임명장을 가지고 돌아온 신하를 조조에게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황제 폐하께서 거절하지 말고 위왕의 자리에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황제의 임명장을 다시 들고 온 신하가 이렇게 말하자 조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소. 나는 지금의 자리만으로 충분하오. 조조가 또 한 번 거절하자 간신배들은 또다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왕의 자리를 2번이나 거절하는 것을 보면 조조 장군은 충성스러운 신하임에 분명해. 황제는 임명장을 가지고 돌아온 신하를 조조에게 또다시 보냈어요. 이것이 조조가 원하는 것이라는 걸 황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황제의 신하가 임명장을 들고 조조에게 3번째로 찾아갔어요. 조조는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임명장을 받아들였어요. 황제 폐하께서 이토록 권하시니 계속 거절하는 것도 신하의 도리가 아닌 것 같소. 나는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황제 폐하의 말씀에 따라 위왕의 자리에 오르겠소. 조조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감추며 마지못해 위왕의 자리에 올랐어요.